삼성 SDS의 서영로고요. 제가 사실 그 김영준 부대표님하고 SDS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략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제 김 부대표님이 아키텍처도 이제 그리고 구현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짜웅이 맞아가지고 많이 일을 했었고요. SDS에 계실 때 조금 전설적인 TA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클라우드 쪽에 온프렘 구축이라든지 퍼블릭 그런 클라우드 도메인이라는 이런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초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대표님,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토리서치의 김영준 부대표입니다. 지금부터 그 VM웨어 관련된 현재 문제점과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보입니다. 네, 그 VM웨어를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엄청난 사실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기존 클라우드 마켓의 90% 이상을 VM웨어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VM웨어가 있었고 누타니스가 있었고 오픈스택 계열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함에 있어서 그 2015년부터 공공 쪽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고 클라우드 도입을 정책적으로 밀었는데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번 실수한 게 그 외산을 허용한 거, 그리고 프라이빗을 허용했던 거, 그리고 VM웨어의 가장 가벼운 솔루션도 클라우드로 인정해줬던 점, 이런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사실은 90% 이상이 지금까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VM웨어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제품 안정성, 사용성, 가격, 세 가지가 다 두루두루 잘 갖춰진 좋은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갔으면 사실 VM웨어가 국내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을 텐데요. 이제 문제가 살짝 생겼습니다. VM웨어가 경영 구조가 EMC로 한번 갔다가 델로 인수됐다가 브로드컴으로 인수된 게 이제 지금 결정적인 상태인데요. 브로드컴으로 인수되자마자 라이센스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꿉니다. 기존에 그 퍼페추얼 라이센스라 그래서 설치형 라이센스로 했던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이제 우리는 구독형으로 무조건 한다. 그리고 고객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을 더 받겠다. 그래서 작게는 두세 배, 많게는 다섯 배가 넘게 그 라이센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가격이. 이게 흔히 말하는 그 클라우드 업계 또는 IT 업계에서의 그 브로드컴 사태고요. VM웨어 사태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오라클이 예전에 한번 20몇 프로로 유지보수 올렸을 때랑 똑같이 그 독점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네다섯 배 이상의 가격을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미 생기고 있고, 예고된 건 작년인데, 올해부터는 그 라이센스들이 다 유지보수 계약들이 만료가 돼서 새로 갱신하거나 사실 때는 이 정책에 이제 입각해서 가격을 내셔야 됩니다. 좀 센 데는 엄청 올라갑니다. 그룹에 특히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들은 큰 그룹들은 더 크게 돈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참 무서운 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예전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 서버 가상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다음에 VBF라고 하는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물고 있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기능까지 이 세 가지로 사실은 그 라이센스들 플러스 기능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옛날에도 이런 기능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있긴 있었는데, 이제 브로드컴이 인수하면서 훨씬 더 좀 아마존과 싸우려고 하는 경쟁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예전에 vSphere 스탠다드 샀던 분들은 로드당 700만 원, 500만 원 선에서도 사셨어요. 굉장히 싸게 사셨는데, 이게 이제 3년 서브스크립션으로 바뀌면서 3배, 4배 이상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이렇고요. 이건 뭐 자세한 내용들이라 엔트리부터 끝에까지 토탈 클라우드 구축 솔루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 대신 제가 VM웨어 국가 정책의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발전을 좀 한 상태예요. 예를 들면 본인의 경쟁력을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을 타겟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뭐 전략적으로 엄청 센 친구죠. 아마존은 퍼블릭에서는 또 최강자인데 아마존의 문제는 사용하다 보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보안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내 정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아마존을 가능하면 고객사에게 만들어 드립니다. 수준으로 VM웨어가 기능들을 통합하고 뭐 새로운 기능들을 애드온해서 사실은 좀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좀 큰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의 강매하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보면 뭐 틀린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작은 기업들이 이걸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에 또는 뭐 본인의 가진 역량에 한계가 있을 거고요. 이게 큰 기업들한테는 먹힐 수도 있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VM웨어는 돈 많은 고객만 챙기고 큰 고객, 작은 고객들은 다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SDDC 매니저라 해서 클라우드로 운영하거나 가상화하거나 V센이라고 하는 스토리지 가상화하거나 네트워크를 가상화하거나 이제 쿠버네티스로 대변되는 한주, 쿠버네티스의 이제 VM웨어 버전이죠. 파스를 놓거나 마이그레이션 도구까지 넣어서 아마존에 있는 거를 자기네 프라이빗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래쪽에 있는 이런 큰 그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솔루션 또는 회사들이 기양하고 있는 같이 따라가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지만 규모랑 탄탄함에 있어서는 VM웨어가 그래도 큰 자본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비싸죠. 그리고 고객 맞춤형으로는 절대로 또 안 해주는 또 뭐 정책이 있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VM웨어의 큰 강점이자 아마 약점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VM웨어 현실적인 대안. 여기에는 이제 CIO도 계시고 CEO도 계시고 뭐 여러분 많이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는 VM웨어의 대체는 사실 VM웨어가 뭐 가장 좋은 대안이죠. 돈 있으면 그냥 VM웨어 쓰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타닉스라고 하는 HCI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사이트가 있고 뭐 검증된 솔루션이기도 하고 사실 누타닉스는 분산 저장 스토리지라든가 HCI 기술에다가 VM웨어를 탑재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VM웨어를 잘 품에 안고 뭐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누타닉스는 인프라적으로 자신한테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VM웨어가 너무 비싸지니까 둘이 이제 결별한 상태입니다. 누타닉스는 사실 뭐 독자 가상화 솔루션을 가지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픈스택 계열입니다. 가장 검증된 이제 이아스 클라우드로 전 세계 이제 오픈 시장 1등입니다. 커뮤니티 버전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 상용 버전을 만들기도 하고 국내외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VM웨어 대항에서는 오픈스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뭐 아마존의 아웃포스트나 애저처럼 야, 난 퍼블릭만 먹는 거 아니야. 할리비트도 해서 하이브리드로 할래. 라고 하는 프라이빗 영역도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CSP사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가지고 다닙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기술이 이제 주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네 개 영역에서 아마 VM웨어가 뭐 비싸진 영향을 받는 시장엔 계속 뭐 많은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회사 자랑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는 앞으로 VM웨어라든가 이런 클라우드 세상이 엄청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저는 뭐 제품 설명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많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랑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좋은 선택일지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또
한 5년, 10년을 써야 되는데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보는 관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미래 기술의 주도권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런 가상화 계열에서는 뭐 클라우드 스택이라든가 뭐 이런 한 5년 전, 10년 전에 유행했던 기술들이 탈락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래 기술을 누가 주도하고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고 기술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표해 보시겠지만 VM웨어보다 사실은 오픈스택 계열이 전체적으로는 어, 기술을 주도하는 건 맞는데 단일 기업으로는 이제 VM웨어가 이제 독보적인 거죠. 어쨌건 오픈스택이라든가 이런 게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신기술 수용의 유연성입니다. 결국은 지금 파스라든가 AI라든가 뭐 ML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도록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잘 수용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보면 앞에 이제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데 신기술 빨리 수용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다들 생각하시는 이제 기술 지원 체계입니다. 이게 좋은데 뭐 이게 생태계가 없어서 이거 기술 지원 받기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면에서 보면 국내 오픈스택 생태계도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고 VM의 생태계 못지않게 많은 이제 경쟁사와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뭐 VM의 대안 중에 오픈스택 계열도 꽤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세 가지를 보고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오픈스택 계열의 솔루션들이고요. 그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토리서치는 기본적으로 그 뭐 KVM, 오픈스택의 기술을 차용해서 그 위에 본인들이 뭐 개발해 놓은 솔루션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서버 가상화라든가 특히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다음에 보안 가상화 관련된 기술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CMP라고 하는 이제 포탈을 뭐 만들어서 제품을 이제 오픈스택 기반 위에 자체 솔루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GS라든가 보안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다 받아서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클라우드를 하시면 되게 재밌는 게 나는 가상화 쓸 거니까 서버 한 대만 필요한데요. 이런 데도 있고요. 한 3,000대, 뭐 2,000대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어야 될 분들도 다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이제 솔루션들이라고 하면 뭐 한 대가 아니고 사실은 뭐 한 세네 대, 대여섯 대, 그다음 2,000대까지 좀 유연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한 대부터 수천 대까지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제 현 시점에 이제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VM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대개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채널이라든가 백업, DR은 1순위로 뭐 대체 가능하고요. 정보계도 가능합니다. 대외계도 가능하고, 문제는 이제 계정계 같은 경우는 아직 VM웨어조차도 계정계라든가 주요 시스템은 아직 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잘 정리해서 적용하면 결국은 VM웨어 인백을 성공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도입을 위해서는 뭐 POC 당연히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교육받고 파일럿 해보고 단계적 확산하는 모델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픈스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신을 받아왔어요, 실제로.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7년부터 사실은 그 오픈스택을 다뤄왔는데 아토리서치는 2022년까지는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소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정성 자체를 가져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 버전이라 뭐 말 그대로 커뮤니티 버전이죠. 글로벌에서 오픈된 소스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라 이게 아직 검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패치가 올라오기가 쉽지 않았고 기술 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쓰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제 장애 경험들이 노하우가 돼서 2022년에 트레인 버전부터는 안정성 및 성능이 이제 대폭 개선돼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거의 그 제품 자체, 오픈스택 자체의 안정성은 거의 검증이 끝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저희가 만든 제드 버전부터는 이제는 메이저 업그레이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덩달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팀이라든가 품질팀이 강화가 돼서 지금은 좀 편안하게 네, 사업을 하고 고객한테도 안심을 드리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 상품 중에 제일 큰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정재용 대표인데, 정재용 대표는 저 스탠포드 박사 출신이고 카이스트 지금 석사 출신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티맥스의 제우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하다가 2000년 초에 개발 다 끝나고 박사 따러 가야지 하고 갔다 온 친구고요. 이 친구가 이제 2012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윈라인에 보시면 아토스테이라고 하는 2018년도에 출시된 클라우드 이아스 솔루션이 있는데, 그 전에는 뭘 했냐 하면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SDN이라고 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꽤 많이 그동안 연구를 했고, 클라우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저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토리서치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3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VM웨어 문제 때문에 더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투자도 한 300억 이상 받아놨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곳, 삼성전자라든가 SK라든가 곳에서 투자 받아서 안정적으로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제품하고 경쟁 얘기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저희가 SDN, 최소 한 대 구성, 이런 코스닥 상장 통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우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적인 클라우드에는 다 일일이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어, 뭐, VM웨어에 있는 것들,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주거나, 백업을 빠르게 받거나 하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삼성전자한테 투자받아서 그런지 삼성전자랑 친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보면 그 대용량 SSD 같은 거 있어요. SSD가 하나에 막 1테라짜리 SSD가 있습니다. SSD 좀 꽂으면 뭐 한 1페타 만드는 것도 금방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백업 전용 어플라이언스를 같이 만들어서 같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센 스토리지, 특히 이제 저희가 금융권이라든가 공공 쪽에서도 좀 큰데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가지는 분산 스토리지 말고 센 EMC나 뭐 그냥 히다치 이런 거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꽤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센 스토리지, SDS 스토리지, 또 사스형 스토리지를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아스 지향이기 때문에 이아스를 하긴 하지만 엔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탱과 같이 파스를 같이 만들어서 패키지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VM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이제 이게 죽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써야 되는 영역과 좀 느려도 되는 영역, 대용량 처리하는 영역에 대한 스티어링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저희 기술 중에 좀 좋은 기술인데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다 보면 특정 기관 또는 특정 부서에서 한꺼번에 많은 스토리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영향을 받죠. 느려지거나 나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왜 느려지지? 그런 것들을 QoS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어있는 곳으로 밸런싱 하거나 VM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뭐 저희가 한 5년 이상, 가장 길죠. 한 7년 이상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고객사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새는 저희가 그 클라우드를 뭐 한 땀 한 땀 고객사 한 분 한 분 다니고 있는 거로는 만족을 못하고 좀 큰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과 그다음에 SK그룹과 같이 해서 저희가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40메가와트급 이제 클라우드 센터를 같이 짓는 거를 저희가 같이 협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든 이게 큰 그림이라 결국은 진행될 것 같고요. 전남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도 데이터 센터를 자체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NHN이라든가 이런 데가 투자 들어왔다가 다 이게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다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새로운
민관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데이터 센터도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 3개를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2027년 정도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클라우드를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다가 이제 퍼블릭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저희가 이제 뭐 미아라든가 키사라든가 KIT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이렇게 꽤 많은 뭐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사업을 좀 해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좀 많이 좀 늦습니다. 자, 네. 저희가 이제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 좀 드리면 결국은 90%를 지금 먹고 있는 거대 기업과 국내에 있는 작은 기업들 또는 큰 기업들 다 작습니다. 제가 보기엔 작은 기업들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저희들이 힘을 뭉쳐야 되는데 뭐 사실은 여의치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는 뭐 기술 교류를 하던 아니면 손해 경쟁을 하던 국산 클라우드 토종 회사들이 조금 더 약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뭐 회사의 자립도나 뭐 이런 안정성에서도 큰 문제 없으니 좋은 선택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아마 이걸 통해서 저희 기술들이 아마 해외로도 갈 수 있거나 다른 쪽으로도 영향력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대략 VM웨어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대략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아마 저희 이제 아담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동일하게 다 인프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여서 아마 관련성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그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뭐 가늠은 안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 우리나라 상당한 이제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큰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기업이 영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인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네, 맞습니다. 권투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손모 그룹장이 우리 SDS의 우리 한 TA 분만 1분만 보완 말씀 대표님을 또 소개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네. 저기 조상우 선생님 한 1분만 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저기 김용준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조상우 선생님도 잘 코멘트해 주셨는데 저희 SDS 입장에서는 이제 VMware 기반으로 저희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 이제 오픈스택으로 다 바꾸고 있고요. 내년 7월에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독립을 선포하면서 VMware로 또 완전히 저희가 라이선스 프리한 그런 클라우드로 변모를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호 이렇게 막 우주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해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냐? 전체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 전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